주택 가격이 너무나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전세 가격 역시 지금 현재 큰 폭으로 같이 동반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전세에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 전세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전세 가격마저도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현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전세를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기간이 확보된다면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청약 전략이라든가 돈을 모아가지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 시기를 좀 더 앞당길 수 있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하면서 노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전국 어디에서 거주를 하더라도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전세로 살 수 있는 그런 물량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오늘은 전국 어디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해도 청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을 하는 그런 물량입니다. 또한 월 11만 원 정도를 내면은 내가 10년 동안 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양 물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시흥 장현 서이스타일스라고 하는 물량인데 이제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의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지금부터 공유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민간 임대주택이에요. 말 그대로 임대입니다. 이 임대의 물량이기 때문에 내가 10년간 임대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분양 물량이에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어떤 말씀을 많이 드리냐면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전세가와 매매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청약의 경쟁률이 너무나 치열하다 보니까 이런 시기들이 점점점 뒤로 미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내가 전세를 살려고 했을 때 전세 금액들도 계속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구축의 아파트를 내가 사겠다? 구축도 이미 너무나 많이 올랐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청약이라고 하는 절차가 가장 좋은 내 집 마련을 하는 그러한 절차 중에 첫 번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청약을 무조건 내가 기다리다가 전세가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너무 주거 비용의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10년 동안 이러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에 내가 당첨이 되게 된다면 10년 동안 내가 이제 5%의 그 임대 증액 금액이 올라가면서 합리적인 금액에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민간 임대주택을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10년 동안 내가 거주를 계속하면서 청약에 계속 신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돈을 모으면서 내 집 마련을 하기 전에 이러한 민간 임대주택이 이제 디딤돌의 형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10년 동안 거주할 곳을 확보해 놓으면서 내가 제2의 전략, 정말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전략들을 구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가격이 저렴하다면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좀 가지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임대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임대 조건으로 5% 이내의 임대료가 증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보증금 상승, 임대료 상승이 안 된다. 그리고 무주택 세대 세액이 공제된다. 그리고 초기 임대료 규제를 하기 때문에 시세 대비 95% 이하로 저렴하게 책정이 된다는 장점. 그리고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서 특별공급의 조건이 있습니다. 평균 소득 120% 이하의 만 19세, 39세 청년들한테 특별공급이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들한테 특별공급이 지원이 됩니다. 또한 입주자격 요건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그리고 청약통장에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에 거주를 하고 있더라도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청약 통장 없이 신청이 가능하고요. 만 19세 이상이면. 그리고 추첨제를 통해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내가 운이 좋다고 한다면 이 임대주택에 당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신축 아파트의 이러한 민간 임대주택에 내가 당첨이 되게 되면 보증금과 월 납입 금액을 내기는 내지만은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내가
내가 살 수 있는 그 주택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르는 이런 전세 가격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임대 10년간 보장될 수 있는 물량을 내가 미리 확보하면서 이제 청약을 신청해가지고 다른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잠시 쉬어가는 그러한 주택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시흥 장현지구의 공공주택지구 B2 블럭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아파트 총 887세대입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 2층부터 지상 25층 9개 동으로 구성이 되고요. 주택형 같은 경우에는 74제곱미터, 84제곱미터로 구성이 됩니다. 모두 추첨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운이 좋다면 당첨될 수 있고 10년 동안의 거주 기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입주 시기는 이제 2022년 4월이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치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같은 경우에는 시흥 장현지구에 위치를 한 모습이고요. 이제 시흥 장현 서이스타 힐스의 위치입니다. 이 위치인데 보시면은 지금 현재 시흥시청역이 있고요. 그리고 시흥 능곡역이 있습니다. 핵심역이 이제 시흥시청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추후에 이 시흥시청역은 신안산선이라든가 월곶 판교선이 연결되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할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시흥시청역 일대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도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시흥 장현 서이스타일스 같은 경우에는 이 지하철 노선하고는 거리가 일부 있는 모습이고요. 월곶 판교선이 예정이 되어 있는 장곡역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가온초등학교, 가온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입지적으로는 이 서이스타일스 같은 경우에는 교통편이 굉장히 우수한 곳은 아닙니다. 다만 10년 동안 내가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부분을 조금 높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년 동안 거주를 하면서 내가 주택 청약이라든가 내 집 마련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10년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이러한 10년 동안 있으면서 내가 10년 동안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빠르게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늘 해야 되겠죠. 다만 10년 동안의 확보권을 내가 주거 확보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제 심리적 안정감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장곡역 일대에 있는 아파트 분양 물량들도 제가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죠. 그래서 당첨되신 분들도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흥 장현의 서이스타 힐스 물량이 임대 물량이 좋다라는 말씀을 절대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만은 전세가가 계속 상승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해지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확보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심리적인 안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시흥 장현 서이스타 힐스를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단지 배치도 같은 경우에는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이제 배치가 된 것 같고요. 중앙에 초록들 마당도 있고요. 녹지 공간도 굉장히 풍부한 것 같고요. 경로당 그리고 놀이터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숲속 놀이터, 뭐 건강정원, 활력정원 해가지고 녹지 공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이제 판상형의 구조가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는 굉장히 우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평면들을 보시면 74A 타입 같은 경우에 139세대이고요. 이제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침실 1, 침실 2, 침실 3으로 구성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74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안방에 알파룸이 있습니다. 굉장히 구성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드레스룸도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창문 같은 경우에도 알파룸에 창문이 있고요. 그리고 드레스룸에 측면에 창문이 나 있고 발코니와 대피 공간에 창문이 나 있고 여기 측면에도 또 창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실 1에만 창문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혁신적으로 평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관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현관에는 팬트리가 없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주방에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룸도 구성이 되어 있고 팬트리가 주방에도 팬트리가 잘 있는 모습이고 발코니 공간에도 창문이 잘 나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평면으로 보여지네요.
84 B타입 같은 경우에는 92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베이로 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좀 어지러워 보이지만 구성 자체가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침실 1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이 있고요. 여기 드레스룸에는 창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우더룸이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침실 2 같은 경우에는 전면창과 측면창 두 개의 창이 나 있기 때문에 환기성이 굉장히 우수할 것 같고요. 침실 3 같은 경우에도 전면창과 측면창이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침실 2와 침실 3 모두 창문이 두 개씩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강점이라고 보여집니다. 현관으로 진입을 했을 때 현관 팬트리가 있고요. 그리고 주방에 별도로 또 팬트리가 있습니다. 수납 공간의 활용도가 굉장히 우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제 발코니와 실외기 쪽에 창문이 잘 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74 B타입 같은 경우도 74 A타입이 알파룸이 있기 때문에 더 구성이 좋은 것 같긴 하지만은 74 B타입도 이 구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84 A타입 같은 경우에는 513세대이고요. 4베이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주방의 공간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주방의 공간이 굉장히 크게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침실 1에 드레스룸이 있는데 이 드레스룸 규모는 굉장히 좀 작아 보이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창문이 잘 나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주방 같은 경우에도 창문이 잘 나 있어서 맞동풍이 가능한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주방 옆에 팬트리 공간이 있고 창문이 잘 나 있는 것 같네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알파룸의 공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단점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84 B타입 같은 경우에는 124세대이고요. 구조가 보니까는 이제 5웨이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침실 1, 침실 2, 침실 3, 침실 4, 침실이 모두 4개가 있어서 방 4개로 구성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침실 1 같은 경우에 이제 드레스룸이 측면에 있습니다. 이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 창문이 없기 때문에 환기성의 단점은 있겠습니다. 침실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면 창문이 나 있고 측면 창이 나 있어서 환기성이 우수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맞통풍이 가능한 그런 구성으로 보여집니다. 현관으로 진입을 했을 때 현관 팬트리가 자그맣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방에 팬트리 공간도 있고 창문도 잘 난 것 같습니다. 이 주방의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공간의 활용도가 높을 것 같고요. 이제 방이 4개이기 때문에 84 타입 치고는 구성 평면이 아주 우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84 C타입 같은 경우에는 19세대이고요. 여기도 이제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평면 구성들은 모두 우수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드레스룸의 크기는 좀 작아 보이고요. 창문은 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우더룸도 잘 구성이 되어 있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팬트리 공간은 안 보이고요. 주방에 팬트리 공간이 있고 창문이 잘 구성된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주방의 공간이 굉장히 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방에 창문이 나 있기 때문에 맞통풍이 가능한 그런 구성입니다. 제가 봤을 때 알파룸의 공간, 추가적인 방해 공간이 없다는 것은 조금 아쉽지만은 그래도 평면 구성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청약 체크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 거지만은 이 체크포인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못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모집 공고를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링크를 하나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카페 가입을 하시면 이러한 정보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공급 1순위 신청 자격을 보게 된다면 이제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청년하고요,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 공급으로 공급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청약 통장 상관없습니다. 무관하고요. 재당첨 제한, 주택 해당 안 됩니다. 그리고 거주 지역 중요하죠. 항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지 청약의 1순위 자격 요건이 됐는데, 이 민간임대 같은 경우에는 거주 지역 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관심이 있는 우리 구독자 분들이라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세대 1인 한 건만 청약이 가능하니까 중복 청약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주택 세대 구성원을 유지를 해야 되고 특별 공급 및 일반 공급이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우리가 1순위 청약 자격 요건을 갖추고 일반 아파트 청약 같은 경우에는 이 중복 청약이 가능하죠.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이 중복 청약이 가능하지만 이 민간 임대 물량 같은 경우에는 중복 청약이 불가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청약금이 1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청약 통장에 10만 원이 납입돼 있으면은 이제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요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영주택 일반 공급과 다른 부분들이 있으니까는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만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가지고 있거나 소형 저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1세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정 방법 및 유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추첨의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운이 좋다면 당첨자로 선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임차인 모집 일정은 12월 6일하고 12월 7일에 이제 접수를 시작하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9일에 하니까는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 기간 및 임대 조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선택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표준형이 있고요. 그리고 선택 1과 선택 2로 나눠져 있습니다. 모두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가 보증금을 많이 걸 수 있다면 월 임대료가 낮아질 거고요. 내가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조금 걸게 된다면 임대료를 조금 많이 내는 그런 형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표준형 같은 경우를 보면은 74 타입 같은 경우에 A 타입과 B 타입 같은 경우에 이제 총 임대 보증금의 금액은 이제 1억 5,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계약 시 때 10%를 내고 그리고 입주 시 때 나머지 부분을 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1억 5,900만 원을 내가 보증금으로 냈을 때 월 임대료는 1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84 타입 같은 경우에 이제 84 타입 A, B, C 타입을 보게 된다면 보증금은 총액이 1억 7,600만 원 입니다. 그래서 계약 시 때는 10%인 1,760만 원을 내게 되고요. 나머지 잔금 때는 나머지 부분들을 내면 되겠습니다. 월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만 5천 원이 월 임대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전환 임대 조건으로 보게 된다면 표준형이 아닌 월 선택형 1과 2를 나눠서 본다면 74 타입 같은 경우에 표준형이 1억 5,900만 원을 내면은 11만 5천 원의 월세를 월 임대료를 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보증금을 낮추게 된다면 1억 1,900만 원으로 낮추게 된다면 월 임대료는 22만 5천 원이 되고요. 더 낮추게 된다면 7,900만 원까지 만약에 보증금을 7,900만 원까지 낮추게 된다면 월 임대료는 34만 5천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월 임대 보증금이 1억 7,600만 원에 월 임대료가 12만 5천 원이었는데 선택 1형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1억 3,200만 원에 24만 5천 원의 임대료를 내면 되고요. 좀 더 낮추고 싶다. 그래가지고 8,8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내게 된다면 월 임대료는 37만 5천 원을 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임대기간이 10년이고요. 그리고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간 임대이기 때문에 10년 동안만 거주할 수 있다. 그리고 2년 동안의 임대 조건이 이제 계속해서 갱신이 되면서 이제 5% 내에 임대료를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10년 동안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임대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10년 동안 임대할 수 있는 임대 물량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저는 임대 물량을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하면 좋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지금같이 많이 오른 집값을 보면서 전세가도 굉장히 많이 오르니까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심리적인 요인을 이 10년 동안의 임대를 확정할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임대 물량들 그리고 구조가 좋은 아파트 물량들을 내가 먼저 확보한 다음에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청약 전략들을 구사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만약에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 중에 조금이라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까지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진정성 있게 제공해 드리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